안녕하세요, 조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오픈 AI의 챗 GPT를 통해서 인공지능 챗봇이라고 하는 최첨단 디지털 기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죠. 그런데 오늘은 정반대급부라고 볼 수 있는 아날로그 기반의 공간 마케팅을 하고 있는, 브랜딩을 하고 있는 회사죠. 뮤지엄 오브 아이스크림이라고 하는 아이스크림 박물관, 이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 제목은 아이스크림 어디까지 먹어봤니? 이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딱 보면 뭐 같으세요? 뭔가 지금 사람들이 되게 기쁘게 웃고 있는데 여기가 이 아이스크림 박물관의 수영장이에요. 뭐 여기 뭐 바나나, 핑크색 바나나, 뭐 노란색 바나나를 들고 커플들이 이렇게 놀고 있고 전시 공간인 것 같죠? 이게 천상의 지하철이라고 하는데 뭔가 되게 핑크핑크한 느낌에다가 예쁘게 딱 인스타그램 사진 찍기 정말 좋은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지하철도 있고 아이들과 연인들과 생일 파티를 할 수 있는 공간, 오징어 게임 복장으로 누가 와서 뭔가 컨셉 사진을 찍은 것 같은데 이런 공간도 이용할 수가 있다고 하고 어른들도 놀 수 있는 팡팡이라든지 뭐 아이스크림도 무제한으로 주는 그런 놀이터 같은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이 뮤지엄 오브 아이스크림이라고 하는, 줄여서 MOIC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MOIC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얘네가 어떤 식으로 창업했는지 먼저 보면 2016년도에 나온 브랜드예요. 혹시 여기 근데 들어보신 분들 계신가요? 저는 잘 몰랐는데 팝업 스토어로 먼저 시작을 했고, 이게 이제 2019년도에 정식 플래그십 스토어로 뉴욕에 개설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그림은 그 2016년에 그 팝업 스토어를 열었을 때 벽면에 이런 아이스크림들로 이렇게 꾸며놨던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 팝업 스토어가 뭐냐 이렇게 보시면, 팝업 스토어는 우리 이렇게 뭐 인터넷창 쇼핑몰 같은 데 들어가면 팝업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닫으라고 이렇게 써 있고, 이런 식으로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깜짝 나타나는 그런 거를 팝업이라고 하는데, 이 팝업 스토어는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브랜드를 새로 런칭을 하거나 뭐 준비를 할 때 그런 시장 고객들의 반응을 먼저 확인하는 곳이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테스트를 했을 때 만약에 성공을 하면 사업이 고 하는 거고, 만약에 이게 실패를 하게 되면 사업을 보통 진행을 안 하게 되죠. 근데 이제 MOIC 같은 경우에는 잘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넥스트가 있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팝업 스토어 2016년도에 열었던 데가 미드패킹 디스트릭트라는 곳이었고요. 여기서 이제 성공적으로 첫 팝업을 마쳤고, 이후에는 뭐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마이애미 이런 식으로 이제 오픈을 계속 해 나갑니다. 그래서 현재는 뉴욕, 오스틴, 싱가포르, 시카고, 상하이 이렇게 5개 지점이 정식 지점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공식 홈페이지에 이렇게 주소와 시간들이 나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미국을 잘 몰라가지고 한번 지도를 가져와 봤는데 여기가 이제 오스틴 지역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시카고는 여기 있고 우리가 아는 이제 뉴욕은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3개 지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재미있는 컨셉의 아이스크림 박물관을 만든 창업자들이 누군지 좀 궁금하시잖아요. 두 사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창업자는 메리 앨리스 번, 여성분이죠. 그리고 매니 시보라, 이 왼쪽에 있는 남성분, 이렇게 두 분이 공동 창업을 하게 됩니다. 우선 이 컨셉을 생각해낸 메리 앨리스 번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가 한 24살, 25살 정도에 지금 우리처럼 뭔가 불안하고 약간 걱정이 많은, 그 미래에 대한 약간 불확실성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그런 MZ세대였다고 해요. 이 친구가 이런 상태에 있는 자신을 좀 더 바꾸고 싶어서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입니다. 뭐 아이스크림은 여러분도 다 뭐 아시겠지만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아이템이잖아요. 근데 요것과 관련돼서 뭐 인스타그램 같은 곳에 이거와 관련된 브랜딩이라든지 뭔가 색감과 관련된 거, 뭐 느낌에 대한 텍스트 이런 것들을 열심히 이제 모으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인터넷에 올리는데, 이런 거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감이 계속 이제 많아지니까 메리 앨리스 번은 이게 일종의 아까 팝업 스토어처럼 일종의 시장 테스트가 된 거죠. 그래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이걸로 무언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무언가는 뭐 공간에 대한 마케팅일 수도 있고 굿즈를 판매하는 거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이제 아이디어를 좀 더 실현시켜 준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매니시 보라입니다. 매니시 보라는 투자회사를 다닌 경력이 있고요. 미국에서 이제 라이트박스라고 해서
공간과 관련된 이제 사업체를 운영했던 사람이라고 해요. 20명 정도 되는 이제 멤버들이 일을 하는 건데, 이런 경험을 통해서 뭔가 이 투자는 비즈니스적인 부분, 그리고 이 라이트박스는 공간적인 부분을 뭔가 이렇게 충족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죠. 여기서 이 MOIC를 창업한 이제 메리 앨리스번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인터뷰를 저희가 한번 보고 갈게요. 인터뷰 영상을 제가 인터넷으로 잠깐 돌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공간이 굉장히 인스타그래머블하고 핫한 그런 공간으로 많이 공유가 됐죠. 보시는 것처럼. Forefront of experiences. We want to create places in which connect humans to each other and do that through not only experiences but also product and play. 네, 여기까지 일단 보시고 그 방금 보신 그 인터뷰에서 중간에 창업자가 나와서 자신들의 비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걸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목표는 경험의 최전선이 되는 것이래요. 그리고 경험뿐만 아니라 제품, 놀이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는 뭔가 장소를 만들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키워드는 경험이랑 연결인데요. 뭔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만들고 싶어 해요. 그런데 바로 만들 수 있었던 건 아니겠죠. 2016년도에 팝업을 만들었고, 이제 17년도에도 팝업 같은 방식으로 계속 진행을 하는데, 이 과정을 이제 꾸준히 하다 보니까 가능성을 본 기업들이 이제 등장을 하겠죠. 첫 번째 등장한 게 미국의 종합 유통업체인 타겟입니다. 그냥 우리나라 이마트 같은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 파는 곳이죠. 여기서 특별히 제작한 리미티드 에디션 어린이용 어페럴을 런칭하고 출시합니다. 아무래도 이 아이스크림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어린이랑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어페럴로 먼저 시작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아이스크림을 본인들이 직접 제작을 하기도 합니다. 아마 타깃이랑 연계를 했겠죠. 얘네가 뭔가 아이스크림 제작 기술 같은 게 있었을 테니 브랜딩을 같이 협업을 해서 제품을 만들고 그 안에서 단독 판매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스크림이라는 게 아이들에게만 포커스가 되는 거를 원치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포라라는 기업이랑은, 여긴 코스메틱 브랜드인데, 이런 식으로 MOIC의 시그니처인 스프링클은 뭐냐면, 여러분 이제 아이스크림 이렇게 보통 보면, 영화 같은 데서 아이스크림 보면 이 위에다가 이제 알록달록한 이렇게 귀여운 것들을 이렇게 위에 묻혀주잖아요. 우리가 뭐 음식 요리할 때 위에 허브나 파슬리 뿌리는 것처럼 그걸 이제 스프링클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프링클을 활용한 브러쉬 세트나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모양의 뭐 아이섀도우, 립글로즈 같은 것들을 또 팔아서 자신들의 브랜딩을 조금씩 세상에 노출을 하게 됩니다. 요게 이제 콜라보레이션 하면서 성장한 게 2018년이고,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의 이제 가능성이 계속 보이는 거죠. 가능성이라는 거는 즉 결국 매출이 나왔다는 얘기죠. 매출은 그 고객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러고 나서 2019년이 됩니다. 2019년에 이들은 자신들의 가능성을 보고 피겨8이라는 기업을 만듭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기업의 비전은 특별한 경험으로 사람들이 소통하고 연결하며 추억을 생성하는 공간을 만드는 거다. 역시 경험과 뭔가 연결,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만든다고 하고요. 요 8은 요 무한대를 뒤집어 놓은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흥행으로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런 비전을 가지고 투자를 받습니다. 투자를 받아서 뉴욕 소호의 정식 오프라인 체험 공간을 오픈을 하죠. 이들이 이제 처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몰입형 체험 예술 공간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박물관의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말 그대로 체험형 전시 공간이고, 이 안에는 어른들의 또 아이들의 놀이터, 그리고 여기는 아이스크림 제작한 자체 아이스크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모두 무료인데, 무료로 시식을 하면서도 또 자신들의 브랜드를 홍보하는 홍보관으로 사용합니다. 지금 이 오른쪽 보시면 여기가 이제 메인 포토존이라고 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모두 여기서 노는 곳인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 뭐 이렇게 찍든 여기서 찍든 여기서 찍든 뭐 여기 포토존이 아닌 데가 없죠. 우리나라에서도 작년인가요? 재작년부터 길가에 이런 사진, 셀카 찍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인생 네컷을 시작으로 해서 등장을 했는데, 이제 이런 감성 포토존이 19년 이때부터도 계속 그 발전을 하고 있었나 봅니다. 포토존으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강해졌고, 이거는 이제 인스타그래머블 하다는 거죠. 인스타그램에 이제 올릴 수 있다는 거니까 뭔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공간들을 대여도 할 수 있게 해놓는다고 합니다. 이때 뭐 회사 사람들끼리 와가지고 할 수도 있고 자기들 생일 파티를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대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련된 굿즈도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수익성까지 확보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공간 사업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이 경제적 해자죠. 경제적 해자가 뭐 어려운 말인데 이거 뭔지 아시죠? 뭐 옛날에 이제 중세시대 같은 때 보면은 이게 성이라고 치면은 이제 군사들이 여기를 점령하러 가는데 미리 땅을 이렇게 파놓고 여기 함정을 쳐놓으면은 쉽게 못 넘어가니까 이런 이제 부분을 해자라고 이제 하죠. 그래서 이코노믹 모아츠라고 하는데 말이 어렵지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차별점입니다. 그러니까 너네 회사 차별점이 뭐가 특별한데 이건데요. 얘네가 가진 차별점은 일단 주제가 명확했어요. 아이스크림이 있잖아요. 아이스크림 자체가 사람들한테 주는 그 상상, 각종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것 자체가 강력한 브랜드 정체성을 구축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정체성을 다양한 접점에서 이제 고객한테 전달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를 알아보면 자체 개발한 뭐 아이스크림 이거 자체도 역시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죠. 브랜드 하나가 새로 있으니까. 그리고 아이스크림 하면 뭔가 달콤함이라는 모티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다양한 체험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 달콤함이라는 게 결국 얘가 다시 가져오는 게 뭔가 사랑, 뭐 가족 간일 수도 있고요. 뭐 연인 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뭔가 포근함, 그리고 뭔가 향, 편안함, 즐거움 표현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달콤함을 가지고선 확장할 수 있는 체험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굿즈 아이템도 어마어마한 거죠. 의류, 액세서리, 소품 같은 다양한 굿즈들의 판매가 이어진다는 거죠. 그 외에도 그냥 박물관을 끝내는 게 아니라 뭔가 이벤트들을 하기도 하고요. 크리스마스는 핑크마스라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가지고 11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이벤트를 진행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해자가 결국은 브랜드의 고유한 아이덴티티, 아무도 넘을 수 없는 브랜드의 정체성이 돼서 고객들을 설득하고 고객들이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이어진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브랜드 아이덴티티, 정확하게 이게 무슨 뜻일까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두 개 브랜드를 가져왔습니다. 워낙 강력한 브랜드죠. 이 두 브랜드에 제가 광고 영상을 잠깐 틀어드릴 거거든요. 그걸 한번 보고 이야기를 빠르게 한번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보기 가장 좋은 거는 제 생각에는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이 애플 홈페이지 구조 자체가 이들의 느낌을 뭐 폰트부터 전체적인 분위기까지 전부 보여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아이폰을 이렇게 아래쪽으로 스크롤을 내리면 아이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고급스럽게 보여주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죠. 이런 느낌 너무나 잘 아실 거고요. 애플의 가장 대표적인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The round pegs in the square holes. The ones who see things differently. They're not fond of rules, and they have no respect for the status quo. You can quote them, disagree with them, glorify or vilify them. About the only thing you can't do is ignore them. Because they change things. They push the human race forward. And while some may see them as the crazy ones, we see genius. Because the people who are crazy enough to think they can change the world are the ones who do.